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이종걸 의원이 진중권 씨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3일에 글을 게재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사실 뭔가 좌파들의 일종의 카르텔이 있구나, 그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종걸 의원의 글을 실제로 보면서 조목조목 보면서 한번 짚어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비판의 글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카르텔이라는 말을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하여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에 유지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때문에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는 말이 있다.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기업들의 담합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할 경우 모두 카르텔이라 부를 수 있다.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 범죄단체들이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친다든지 특정 지역에 이권을 두고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도 흔히 카르텔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꼭 친해서 서로 연합하는 게 아니고 친하지 않아도 공동의 적이나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냥 서로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흔히 파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경제 권력의 카르텔, 나아가서는 대기업과 주류 언론, 제도 정치권 간의 혼맥을 카르텔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카르텔은 학벌, 파벌, 혼맥, 혈연, 인맥, 담합 등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하나의 계층과 파벌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이기적인 군집체, 비조직화된 조직체, 비밀결사체, 단체, 담합으로 형성된 인맥과 조직 등을 형성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를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피아이다. 범죄 조직인 마피아에서 따온 것. 이전에 그 마피아라는 말을 꽤 많이 쓰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적폐라는 말로 바꿨는데, 그전에는 철도 마피아, 무슨 마피아 이렇게 하면서 마피아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읽으면서 봅니다. 진중권 씨가 일으키는 노이즈에 대해서 신경을 끄려고 했는데 일시적인 총질 특수를 누려서인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신경이 쓰이네 하고 이제 뭔가 핑계를 대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는 누구든지 맞짱 뜨자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맞짱을 거부한다면 자기를 겁내는 것이니 찌질함을 인정하고 찌그러들어야 한다고 비약한다. 맞짱 뜨자고 한 것이 꼭 행패를 부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지적으로 누구나 도발하면서 서로 토론해보자, 맞짱을 뜨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행패라고 본다는 것부터가 뭔가 자기들은 고상한 뭔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행위는 행패다 이렇게 보는 일종의 약간 이제 카르텔의 아주 외적인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황당하다. 아무런 지적 공동체적 자극이 없이 거짓말쟁이 총장의 배려에 그저 감사하면서 순응하다 보면 심각한 지적 퇴행이 일어나나 보다. 심각한 지적 퇴행이라고 했는데 진중권이 심각한 지적 퇴행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무슨 치매라도 걸렸습니까? 그의 논지와 그 논리력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이 사람은 뭘 근거로 해서 지적 퇴행이 일어났다고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종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범주라는 것이 있다,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꼰대, 여기서 벗어나면 지적 퇴행,
여기서 벗어나면 수구 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테두리를 자기들만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프레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더 프레임보다는 더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이런 것까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 이익과도 엮였는지 조금 더 지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중권 씨의 맞짱 제안에 별 호응이 없다면 이는 한국의 농객 사회에서 진 씨가 진지한 토론 상대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경멸의 또 다른 표현이다. 뭐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응이 없다면 토론 상대로서 가치조차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중권 씨의 말대로 진중권 씨를 겁내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 한 가지만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중권 씨가 그렇게 가치가 없다면 지금 뉴스에 나올 리가 없겠지요. 여기서도 일종의 어느 정도 이 카르텔 비슷한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너는 아예 몸값이 그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 이거는 순수하게 이종걸 자기만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진중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진중권 씨가 진지한 토론 상대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왜 JTBC에서 유시민 그런 상대로서 진중권 씨가 나와서 토론을 했겠습니까?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한 농객이 지식인 사회에서 급전직화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일은 종종 있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인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파에는 지식인이 없습니까? 좌파들만 지식인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뭔가 카테고리 혹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탈퇴했다고 진중권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 씨의 서울대 미학과 선배인 김지한은 한때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는 지금도 활발한 저술 발언을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진 씨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진중권이 어디로 추락했습니까? 지식인 사회에서 반지식인 사회로 추락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김지하가 그랬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좌파 카르텔의 실체라는 것을 한번 서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제가 쌈박하게 설명을 못 해내서 참 죄송한데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 들으시면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인 사회라고 했죠. 진중권이 거기서 탈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하도 거기서 탈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적 대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 씨가 모르는 것이 또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했다면 그의 책 독자였고 출연한 방송의 시청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 씨의 책과 말에 있던 어떤 정의감, 진지함, 비판의식이 무너져 내려서 분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읽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책을 선택해서 먹고 살게 해줬던 독자들이 찌질이 전응한 네오나치 수준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을 읽고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너가 떠나가면 먹고 살기 힘들어질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치사한 얘기이기도 한데 보시면 그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독자, 지금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그의 책을 읽었고 그의 방송을 시청했던 사람들이 그 진 씨의 책과 말에 있었던 정의감, 진지한 비판의식이 무너져 내려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비판의식과 정의감이 진지함이 최고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이전의 어떤 시간보다 지금이 가장 정의롭고
진지하고 비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의 토론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비아냥대고 오만하고 독설을 펼치고 이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진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감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정의감, 진지함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책을 선택해서 먹고 살게 해줬던 독자들,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경제적으로도 엮여있는 좌파 카르텔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식인이라는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걸 물론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주입된 일종의 사상, 일종의 프레임,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뭔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죠. 너는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파에는 카르텔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파도 카르텔을 조금씩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중권 씨가 만약에 우파로 넘어와서 우파적인 책을 썼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파에서 막 팔아주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좌파가 전에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쪽의 책이나 그쪽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서로 막 밀어주고 서로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형성되어 와서 정치권까지, 운동권과 정치권과 주사파와 이런 것 다 엮여져서 지금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이종걸의 글이 얼마나 그 카르텔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인식하면서 쓴 글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요. 그러면 그가 비판층의 실체도 알 수 있고 일부라도 그에게 분노하는 과거 독자와 쿨하게 이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비판층의 실체라고 했는데 비판층의 실체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비판하고 있죠. 저도 과거에 진중권의 책을 봤고 또 방송도 들었습니다. 저는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의 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단 책, 사이비 책,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 책 다 봅니다. 극보수의 책도 봅니다. 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책을 봤다고 해서 그 책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부터 이탈하는 또 혹은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원래 지지해왔던 생각을 철회하고 다른 쪽에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야, 난 네 책 이제 더 이상 그때 네 책 보고 좋아했는데 지금 너 보니까 싫어. 책값 물어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책값을 왜 물어내야 됩니까? 원래 지식인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해 가야 됩니다. 오히려 멈추고 있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 지식인 사회라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카르텔이라면은 그것을 깨고 나와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진중권의 그 발전 과정을 더 즐겁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 왜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지? 이러면서 서로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지적인 영역,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지 나 옛날에 네 좋아했는데 옛날과 같은 말 안 하네 이제 다른 말 하고 있네? 너 싫어. 지금까지 네 책 산 거 다 물어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식인은 항상 발전해가고 자기 주장을 뒤집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가야 됩니다. 진중권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정치적인 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질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자기가 지적으로 깨우쳐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가 비판층의 실체도 알 수 있고 일부라도 그에게 분노하는 과거 독자와 쿨하게 이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소설가 이문열은 2001년 자신의 극우 글에 분노하는 독자들에게 책을 반품하라고 제안했다. 진 씨는 담론을 팔면서 먹고 살았다. 이제 입진보가 입보수로 변했으니 입진보 담론이 담긴 상품은 반품을 제안하고 받아주는 게 상도이에 맞는다. 돈을 많이 준비해야 할까? 이게 얼마나 깝깝한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담론을 이제 바꿨다고 해서, 주장을 변개했다고 해서 책을 반품해라. 이문열이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한 그런 호탕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책을 반품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책을 반품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책은 그 사람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문열의 책을 본 사람은 과거의 이문열, 현재의 이문열, 그 과정을 그냥 같이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갈 수도 있는 거구나. 만약에 나쁘게 변질이 된 거라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변질돼가는, 변화돼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카테고리를 딱 만들고 이건 틀렸으니까 이렇게 주장 안 하네, 더 이상 나는 당신 싫어, 이렇게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건 독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태입니다. 자기가 독자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가 어떠한 주장의 변화가 일어났든지 간에 그것을 쭉 추적해가면서 그 이유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공부하고 깨달아가면 되는 것이죠.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읽으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또 그런 것에 대해 정보를 얻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전에 네가 팔았던 책 이제 다 반품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카르텔입니다. 이건 진짜 카르텔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제 우리 카르텔에 나갔으니까 우리 편 아니니까 예전에 여기서 벌어먹은 거 다 토해내고 나가, 이런 식인 거죠. 이건 정말 좌파 카르텔이 실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상도이라는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냈고 그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산 것이고, 또 지금은 내 생각이 바뀌었다, 또 책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바뀐 책을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카르텔에 속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변했네? 책 물어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떻게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 퇴행도 아니고, 이것은 그 좌파 카르텔이라는 형태는 불분명하지만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이제 막 그 바깥으로 나가는 그 사람 등 뒤를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면서 한번 좌파 카르텔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발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친하지 않은데 서로 막 도와주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서로 편이 됐을까? 왜 그렇게 편이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카르텔이 실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하면서 살펴볼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